여러분 안녕하세요. 204가입니다. 전 시간에 무견 환상, 그 다음에 토양 살리기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요 조금 더 거시기 합니다만 농업 기술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미생물 활용 방법인데요. 아마 지금 농업에서 미생물 활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아야 된다, 많이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권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농업에서 하면 이제 보통적으로 공기 미생물, 그 다음에 식물의 이제 주변에 있는 여건 미생물, 그 다음에 식물의 내성 미생물, 그 다음에 이제 토양 미생물, 식물 뿌리에 기생하고 있는 이제 근권 미생물, 이 다섯 가지 미생물을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농업의 학문적으로 이렇게 다섯 개 정도를 구분하고 있고 이렇게 미생물 활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 기술은 뭐냐면 그 토양 미생물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본처럼 나와 있는 걸 거꾸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바로 잡아야 하지 않나.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많은 학계와 아니면 이제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센터 아니면 이제 여러 그 농업에 관련된 글이라든가 그런 공개 강좌들이 미생물 활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뭐랄까요, 잘못됐다 볼 수는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아주 그 하나의 농업 교과서처럼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많은 농업기술의 여러 글들이라든가 내용들을 보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뭐랄까 틀렸다 맞았다 그러고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알고는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조금 신중하고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농업교육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농업학이라든가 여러 그 농업 기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이제 방송이라든가 글들이 보면요. 또 농업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많은 유기물을 써야 되고 많은 미생물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적극 권장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이제 토양에 있는 미생물과 유기물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권장하는 것들이 뭐냐? 어떻게 보면 맞긴 맞습니다만은 잘못 전달함으로써 이게 차이가 크거든요. 어떻게 쓰이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이 조금 뭐랄까요, 바로 알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토양에 이제 많은 미생물을 활용해야 된다, 많아야 된다는 것 이제 저도 동감하고 많은 이제 퇴비라든가 유기물이 이제 토양에 많아야 된다는 거는 이제 누구나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경관이 이걸 지향하면서 결과는 뭐냐? 생산력 증가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토양이 어떻게 보면 좋아지는 쪽도 맞습니다. 하지만은 한쪽으로서 뭐가 발생하냐면요, 생산량이 정체되는 이걸로 인해서요. 그런 문제도 또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데는 뭐 하우스 농가라든가 굉장히 그 밀도 높은 농사를 하는 전업농에서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원인도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토양과 작물 자생력이 저하되는 원인도 되고 있고요. 또 심지어 이것 때문에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의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기술인데 어떻게 보면 또 발목도 잡고 있고 이걸 위해서 적잖은 피해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 쓰기에 따라서 전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농가 현장에서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퇴비를 많이 쓰고 유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땅에도 집어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토양에 이제 이런 유기물을 많이 넣음으로써 토양 미생물이 증가하고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있고 이걸 공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 해서 또 피해가 발생한다. 어쨌든 뭐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토양을 뭐 바카리하고 노여다 보면서 토양 유실되고 이런 경만증이 피해가 오고 토양 자생이 떨어지고 작물 자생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앞서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미생물 중심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토양에 많은 유기물을 투입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이제 공감하고 많은 분들이 누구나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토양 속에 유기물이 많이 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토양 속에 그 토양 미생물을 많이 활용하는 건 맞습니다. 증가하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거로 인해서 농사 기술이 어떻게 보면 조금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면
제대로 알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전달된다 그럴까요? 이것들이 아까도 있습니다마는 미생물의 5군 얘기지 않습니까?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 여권 미생물, 내생 미생물, 토양 미생물, 금권 미생물. 그러면 이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기본 우리가 기준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서 우리가 농업 기술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피해라든가 아까 그 열과 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냐 그러면요.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열거해 보겠습니다. 자, 농업 기술 오류.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쓰임에 따라서 농업기술 오류가 아니고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저의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요. 뭐냐면 첫 번째가 토양 속에 토양 미생물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아까 퇴비라든가 유기물 같은 거를 이제 땅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토양 미생물을 활용하려는 거거든요. 증가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미생물이 많아야 되지만은 토양 속에 강제적으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용 기술이 어떻게 보면 잘못되지 않나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자연 속에 가면 이제 표면층에 멀칭이 되면서 토양의 미생물을 활용하는 게 이게 자연계거든요. 그런데 활용을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토양 속의 미생물을 활용하고 토양의 표면층에 있는 자연계와 같이 그런 미생물을 활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정반대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양의 그 표면층이죠. 표양층에 우리가 숲속에 가면 낙엽이 있고 거기에 토양 미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용도 안 하지만은 그런 결핍 형태로 만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기물은 어떻습니까?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 활용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양 속에 유기물을 많이 넣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반대적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수을 우리가 표준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 미생물 이제 뭐 여권 미생물, 토양 미생물, 그래서 군권 미생물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우리는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계에서는 뭐냐 식물 뿌리에서 군권 미생물 활용하는데 우리가 현재 농업에서 뭐냐 군규군이라고 하는 군권 미생물을 활용합니다만은 활용을 거의 강조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토양 미생물 쓴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크다. 지금 현대 농업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연계에서 뭐냐 토양 속은 뭐냐면 근권 미생물 중심으로거든요. 그리고 표면층의 토양 미생물 활용인데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또 이게 뭐냐면 기관이나 학계나 어른 강좌라든가 교육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정답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문제로 생각 안 한다는 게 이게 또한 문제지 않나 하는 게 저는 이제 그래서 농업기술이 오르지 않나 하는 저희 개인적인 견해면서 이거는 조금 제가 이제 이런 쪽의 교육생들 만나봐도요 이걸 확실하게 구분을 못 하거든요.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생분들이 몇 분이 이제 보면 이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글들을 쓰거든요. 또 보시면 이제 이거를 혼동을 하는 거죠. 잘못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룰 필요가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혼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자연계는 어떻습니까? 표면층에 이렇게 멀칭이 되어 있으면서 토양 미생물과 동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식물 공기 중에는 공기 미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여권 미생물, 그 다음에 식물 속에 있는 내성 미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층과 표토층에 토양 미생물이 있고 식물 뿌리에 기생하고 있는 군권 미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적으로 이제 나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농업에서는 뭐냐 토양 미생물과 이제 군권 미생물 두 가지 쓰는데 우리가 원래는 자연계는 뭡니까? 이제 표면층에 토양 미생물이고 이제 토양 속은 뭡니까? 식물의 뿌리에 기생하고 있는 근권 미생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반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알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농업 기술이 반대적으로 하나의 정석적인 표준적인 기술이 돼버린 게 이게 저는 이제 좀 말하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표면층의 토양을 활용하는 안 하는 오류가 않느나. 뭐냐 그러면 이제 유기물 없는 표면층을 만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기물을 이제 토양 속에 집어넣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양 서식하는 이제 표면층에 서식하는 이제 미생물이 결핍되겠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면층에 원래 자연계에서 있는 토양 미생 활용을 안 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토층의 토양의 활용을 잘못하는 오류. 아까도 있으면 우리가 이제 강제적으로 비자연적인 방법으로 해서 토양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제 자연적인 뭐냐 식물 뿌리의 유기물이거든요. 뿌리에서 이제 근권 미생물이 형성되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근권 미생물이 있으니까 뭐습니까? 토양 미생물이 또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걸 뭐랄까 완전히 뒤집는 비자연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자연적인 이제 토양 미생물을 활용하는 농업 기술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면층의 토양 미생물을 활용해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연계와. 그래서 비자연적인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아까도 했습니다. 자연적인 식물 뿌리에서 군권 미생물 활용하는 군기근이라고 그러죠. 그걸 활용하는 농업에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 활용하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식물 뿌리가 내리니까. 근데 이런 쪽으로는 뭐냐 강조 안 하고 있고 굉장히 적게 활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우리가 표토층에 20cm에 되게 이제 뿌리 활용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계속 김을하시 얘기합니다만은 심토층까지 뿌리 내리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기물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식물 뿌리를 통해서 군권 미생물 활용하면서 그 다음에 토양 미생물 써야 되는데 이제 강제적으로 비자연적으로 유기물 집어넣고 이제 토양에 속에 있는 이제 토양 미생물 쓴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면층은 뭐냐 노출되면서 미생물 활용 못하는 거고 결핍 환경 만들어가는. 그래서 자연계와 정반대적인 농업 기술이 이제 하나의 표준화되고 교과서처럼 이제 학계라든가 지금 기관들이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농업 교육을 가보면요, 제 농민분들은 이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걸 혼동을 하거든요. 제대로 이제 이해를 못 하시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글들도 그렇고요. 이거를 이제 정확히 갈 필요가 있지 않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오늘 미생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유기물 넣는 게 어쨌든 토양 속에 있는 토양 미생물 활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표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교과서와 표준하고 우리가 현장에 쓰는 기술은 차이가 있더라도 표준은 얘기해야 되거든요. 정석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혼동하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비자연적인 토양 속에 유기물이라든가 이런 퇴비를 넣다 보니까 비자연적으로 이제 토양 속에 토양 미생물 활용에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인 식물 뿌리의 군권 미생물 활용하면서 토양 미생물 쓰는 이 자연적인 그 방법은 무시되고는 활용 하나는 못하는 이게 그 하나의 문제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면층에 이제 토양 미생물 활용하는 거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뭐냐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자연적인 표면층에 퇴비든 유기물은 멀칭하자. 그래서 자연적인 표면층의 토양 미생물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그래서 식물 뿌리의 잡초라든가 뿌리를 통해서 근권 미생물하는 근권 미생물 활용하면서 그 다음에 토양 미생물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지 않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표준적인 것과 아니면 이제 농가에서 활용하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전데 우리가 학계라든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있으면 뭐 죄송스럽습니다. 기술이라든가 기술센터의 교육들에 보면 유튜브라든가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 혼동하셨는지 아니면은 그러면 표준적인 얘기하시고 아니면은 농가 현장에서 이렇게 쓰는 것이다 하는 이 구분이랄까 차이는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게 빠져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혼동하게 되고 이것이 잘못된 기술이 하나의 표준 쪽으로 이제 쓰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정당화 시킨다 그럴까요? 그게 맞는 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제가 앞서 전편에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딱 글을 썼는데 농사의 기본도 모르셨다고 써놨다고. 근거는 뭐냐면 이제 법천적인 지금 얘기하는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글 조금 짧겠지만 이제 써놨더라고. 그래서 지금 글을 하나 이제 급하게 만든 건데요. 보시면 이제 어쨌든 현장 보면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40년 동안 농업 기술에 저는 이제 오류라 봅니다. 이걸 침묵할 것이냐,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수정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판단이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맞는 거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바꾼다 못된다는 저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걸 혼동하신 분도 많고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특히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표준적으로 가는 하나에 되는 거는 이거는 아니지 않나 하는 뭐랄까요 난해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했습니다. 말주변이라든가 글주변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농사짓는 농부지 뭐 이렇게 전문적인 이제 뭐 십몇 년 동안 강사로서 활동을 해왔고 길게는 거의 30년 동안 이제 교육은 해왔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도 서툽니다. 농사 지으면서 틈나는 대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청하니까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하는데 또 이 유튜브 역시도 그렇고요. 그러나 뭐 오늘 내용은 전달되리라 보고요. 여러분도 또 많은 분들 또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 오늘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저 행복한 연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